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발표에 앞서서 저는 IT 전략본부 김보성이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JUnit5의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CI/CD 파이프라인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계속 매번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실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진짜 CI/CD 파이프라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I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테스트를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좀 만들어서 유닛 테스트에 들어가는 좀 허들을 조금이라도 낮춰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서원들 교육 목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을 공유해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좀 원래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불편하게 됐네요. 예? 이렇게 보는 방식도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프트웨어를 요새 손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요새 손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간편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기법과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서 오늘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테스트 기법은 수동 테스트로 다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QA 담당자가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사용 기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적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방법론의 이 인수 테스트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인수가 프로그램 아규먼트나 매개 변수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인수라는 단어고요. 밑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수동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테스트 실행 비용이 되게 높고 결과의 변동이 큽니다. 가령 저희가 200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수동 테스트 담당자가 QA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100번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수정 배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1번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연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테스트로 테스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크롤이 안 되네요. 소프트웨어 레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동작하던 기능이 어떠한 시점부터 동작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배포 시점을 이쯤에 한번 배포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배포가 일어나는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만 테스트를 진행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기존의 기능들을 다 테스트해야 여기까지 개런티가 된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능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도식화를 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타날 텐데요.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 자동화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능을 검증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비용이 소비되지만 위에 앞서서 설명했던 수동 테스트 방식보다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고 결과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그 기술자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테스트 자동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 비용 때문에 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런데, 이거는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 같고, 실제 테스트 자동화가 갖는 이점이 수동 테스트에 비해 당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의 종류 좀 잘렸네요.
테스트의 종류를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앞서 언급드렸던 인수 테스트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실제 사용자가 고객이 인수받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뭔가 하나 개발을 요청하고 인수받는 과정에서 상용 서버가 배치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하는 테스트 기법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두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청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실행이 되느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수 테스트는 전체 시스템의 이상 여부에 대한 감지가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만한 아키텍처를 다 깔고서 테스트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저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피드백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눌렀는데 안 돼요 라든지 이런 식의 피드백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드백 품질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성 비용이 개개인에 따라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은 비용이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내 스스로 테스팅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피드백 품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각을 내가지고 유닛 단위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이상 여부의 신뢰도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통합 테스트인데요. 통합 테스트는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는 용어 흔히들 인식을 어떻게 하시죠? 너도 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라고 칭하지 않나요? 저희 입장에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통합 테스트는 실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과정은 이 단위의 조각들이 모여있는 단위들, 그러니까 가령 또 설명을 드리면 로그인해서 패스워드를 검정하고 패스워드가 주기적으로 3개월 내에 변동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로그인하는 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절차들을 통합해가지고 상하향색 방식으로 합쳐가지고 모듈 간의 결합, 협력 테스팅을 하는 게 통합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 회사에서 쓰는 용어에서는 전체 테스트를 통합 테스트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통합 테스트는 단위가 뭉쳐있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JUnit 5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JUnit을 써보신 분이 있을까요? 5 쓰고 계시나요? 팀 내에 도입해서 쓰고 있나요?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세스예요? 정규 프로세스라고요? 만약에 커밋을 할 때 항상 단위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지금 없고요. 개별적으로. 네. 네. JUnit 5는 자바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제 제프레인스사에서 2021년 조사에 의하면 85%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바 언어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한국이랑 중국이랑 독일이래요. 한국에서는 53% 비중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실제 테스팅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작년도 조사에서 보면 JUni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쓰고 85%의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모키토죠. 모키토는 근데 JUnit이랑은 약간 성향이 달라요. 모킹이나 스터빙 해주는 JUnit과 같이 쓰는 보통의 툴인데 성향이 다르고 여기서 성향 분류가 같은 것들은 테스트 엔진 같은 거나 스폭을 들 수가 있는데 8% 5%
그래서 점유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 회사에서 쓰는 다른 언어들도 한번 볼까요? 뭐 C샵 같은 경우에는 X유닛이랑 N유닛 기반이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X유닛이 TDD 개발 방법론을 고안했던 켄트백이 만든 그 X유닛 부류, J유닛도 X유닛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스몰토크라는 언어 S유닛 기반에서 시작된 이 X유닛으로 다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 N유닛이 단넷 프레임워크의 재단에서 만든 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비슷하네요. 이게 수년 전부터 제프레인스사에서 매년마다 이걸 조사해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저는 동향이나 저희 기술 스택을 고려할 때 이 리포트를 좀 참고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저희 고랭 쓰고 있죠. 고랭은 빌트인 테스팅 도구, 뭐 자체 내장되어 있는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테스트 파일, 고목 이 순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되게 많이 다루시잖아요. 근데 실제 자바스크립트에는 테스팅 툴을 잘 도입을 안 하는 편인데, 자바스크립트도 전혀 테스팅 툴을 작성하지 않는다가 42%, 그리고 두 번째가 제스트입니다. 이거 메타에서 만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밖에도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이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JUnit 5는 기본적으로 JDK 8 이상에서 동작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JUnit 3, 4를 디펜던시 하고 있고, 그 JUnit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엔진이나 스폭 등이 있습니다. JUnit의 기본 구조입니다. JUnit 5부터 모듈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IDE나 빌드 툴을 통해 가지고 JUnit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API를 제공받고 테스트 코드 런처를 통해서 JUnit 주피터나 JUnit 빈티저로 연결되는 거,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빈티지나 주피터로 연결되는. 그래서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JUnit 3나 4를 통한 테스트 엔진 구현체를 제공하고, JUnit 5 구현체는 주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부트 2.2부터는 기본 테스팅 프레임워크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롤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줄여도 되나요? 줄여 보이세요? 안 보여요? 죄송해요. 기본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애노테이션을 메소드 상위에 입력해서 테스트 대상 메소드로 지정을 할 수 있고, JUnit 5부터는 이전에는 퍼블릭을 요구받던 클래스나 메소드가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ID에서 테스트 실행지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실행 단위가 바뀐다라는 부분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테스팅 위해서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키워드릴게요. 테스팅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기초 정보만 받겠습니다. 뭐 네임이라든지 뭐 벌스라든지 그 인트형으로 하나 또 받을게요. 벌스가 있는데 에이지를 받아야 될까요? 뭐 헤이트, 뭐 키, 몸무게 이 정도 받겠습니다. 벌스를 스택으로 받지 말고 데이터로 받으면 안 될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컨스트럭터로 이 두 가지만 받는 거 그리고 get세터 정도만 만들어 줄게요. 아이고. 이 정도면 기본 테스팅 도구는 될 것 같고, 여기서 테스트 통해서 멤버 테스트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멤버 테스트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주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create test라고 만들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손이 떨리죠?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출력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create 그래서 create test 아까 실행 단위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행 단위에 따라서 특정한 ID에서는 실행 단위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서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 create test에서만 대해서만 될 거고 전체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이런 중립적인 위치 혹은 클래스에 위치하고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화되어 있으니까 잠시만요.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테스트가 통과했다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과했을 때 여기에 체크 박스가 노출이 됩니다. 테스트마다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 테스트 이전에 작동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before all이라는 before all, after al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시트에 실행을 한 번만 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건 스태틱을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before all이라고 가정을 하고 SOUT 똑같이 after all 이것도 스태틱으로 동일하게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마다 사용할 수 있는 before each랑 after each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before each 사용해 주시면 돼요. after each 아이고 왜 이렇게 손이 떨리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에 들어오는 것들을 한번 찍어 보면은 before all, after all, before each 아이고 복사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before each 그리고 after each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행을 해볼 때 여기에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테스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두 개로 해야지 봐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create 테스트를 두 번째로 하나 더 만들어서 create 테스트 2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뭐가 빠졌어요? 아이고 그러네요.
실행했을 때 두 개의 테스트가 실행된 거, 크리에이트 테스트나 이 크리에이트 테스트 1이 실행된 걸 볼 수 있고, 이 전체 테스트의 실행 과정에서 before all, 그리고 before each, create 2, after each, 그리고 before each, create, after each, 그리고 after all 이렇게 찍히는 걸. 구조가 2가 먼저 되는 건가요? 네? 크레이트 2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건가요? 아, 예,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여기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커서 위치에 따라 되는 건가요? 커서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진행하다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을 해놨잖아요. 저희가 이 순서로 돼가지고 각각의 테스트에 요구하는 바, 만약에 스테이트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각자의 사이클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해가지고 테스팅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테스트명 표기 방식인데요. 테스트명 표기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메소드 이름을 출력하는 방식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두 가지 테스트, 크리에이트 테스트와 테스트 1의 테스트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션이라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 방식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터에 리플레이스 언더스코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약에 before all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여기에 스네이크 케이스로 변경을 진행했을 때 공백으로 잠시만요. 여기에 안 넣었죠. 스네이크 케이스를. 스네이크 케이스를 대체를 했을 때 공백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심플 표기법이라든지 기존 표준 표기법이라든지 이 기타 전략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에 대해서 별도의 한글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냥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지정을 하시고 여기에 객체 생성 테스트와 같이 입력을 하셔서 한글 테스트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테스트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살펴봤던 거, 테스트는 기본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지정해서 사용한다. 이전 버전에서 테스트 동일합니다. before all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사용해야 된다. 모든 테스트 실행 이전 1회만 실행되는 거. after all 똑같이 스태틱 지정해야 되고, 실행 이후에 1회만 실행되는 거.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마다 매번 실행되는 건 before each랑 after each. 이전 JUnit 버전에서 사용하던 명칭은 before collapse나 before after 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름을 부여하는 거, 아까 테스트 전략 이름 전략 설정하는 거 보셨죠? 이 언더스코어 표기를 공백으로 대체하는 거거나 클래스명 메소드명을 표기하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정하거나. 디스플레이 네임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정하면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우선 표기한다라는 부분 같이. 그래서 네임 제너레이션은 디스플레이 네임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적용받는다.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의 어설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설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자바에서 기본 예약어로 사용하고 있는 1.4부터 도입된 어설트란 예약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어설트는 저희가 단원문이라고 칭하는데 실제 저희가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붙여 넣은 게 이 어설트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쓰다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어설트가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되게 헷갈려서 저는 주장하다라는 이 뜻만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에 넘이 0보다 큼을 주장하는 건데 얘가 펄스로 평가됐을 때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0보다 작다라고. 이 기본 어설트 문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핸들링을 할 게 어설션 클래스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쪽에서 실제 클래스 테스트를 보면은 우리가 가령 뭐 int a를 1이라고 지정을 하고 어설트를 지정을 하면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 그럼 발생 안 하겠죠, 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발생 안 하죠. 헬로 월드만 찍히고. 반대로 false로 평가될 경우에는 발동을 합니다. 근데 발동을 안 하잖아요. 어설션 에러가. 그 사유가 어설트 클래스는 VM 옵션을 지정 안 하고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못하실 수도 있죠, 뭘. 예. enable 어설션이라고 옵션을 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어설션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 헷갈리네요, 위치가.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엄청 불편하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다음 페이지. enable assertion 해서 절체 활성화를 하거나 클래스 네임, 패키지 네임을 넣어서 enable 하거나 disable 하거나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sertion은 에러였잖아요, 방금 전에. assertion을 똑같이 exception이랑 같이 throw를 상속받는 throw를 구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에러랑 exception이랑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에러 클래스는 뭐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라든지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라든지 프로그램상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트라이 캐치로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익셉션 같은 경우도 익셉션에도 체키드 익셉션 분류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을 받는 언체키드 익셉션 분류 이 구분해서 핸들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설트는 에러 발생하는 걸 런타임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JUnit도 동일하게 어설션 클래스를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객체 생성 테스트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당한 객체가 생성됐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이거는 난널이라는 오브젝트 분류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ew 멤버를 통해서 아까 네임 벌스 제 성년 5일 1994년 11월 5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럼 정상적으로 객체 생성이 됐음을 통과하는 테스트가 보이죠? 그죠? 아까 실행 단위에 따라서 한 개만 테스트 실행된 거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여기에다 블록을 잡고서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블록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실행 단위.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성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저는 난널임을 주장한 거잖아요. 실제 그리고 얘는 널이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얘를 멤버라고 가정을 하고 이 멤버를
멤버에다가 멤버에 너를 대입했을 때 테스트 케이스에서 실패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어설션드의 어설트 이 주장을 해주는 분류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얘가 널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입력해서 얘를 출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즈낫 밸리드 오브젝트 해가지고 예상은 난널인데 널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각 단원문마다 단원문의 종류마다 여러 가지 인풋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서플라이어 객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서플라이어 객체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대리를 해서 서플라이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서플라이어 객체 왜 쓰는 걸까요? 아까처럼 그냥 이 이즈낫 밸리드 오브젝트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서플라이어 객체를 왜 쓰는 걸까요?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서플라이어 객체가 결국에 JDK8부터 도입된 람다 익스프레션을 대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플라이어 객체를 쓰면은 레이지 밸류에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연 연산, 지연 평가라는 그 레이지 밸류에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메리트가 있어서 이 서플라이어 객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라이어 객체를 활용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붙이시고 서플라이어 객체를 활용하시면 되고, 저희 여기에 신입 개발자들도 있고 하니, 그리고 레거시 프로젝트를 쓰느라 람다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바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1.8부터 JDK8부터 도입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람다 익스프레션을 활용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도입인데요. 기본적인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 스트링 서플라이어 만들고, 얘는 스트링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을 공급한다. 그래서 str 해가지고 사용해주면 되고, 실제 얘를 선언했다고 해서 이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때 사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오퍼레이션이 들어갔을 때 얘 str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컨슈머가 있죠. 얘도 동일하게 스트링을 받아서 컨슈머, 얘는 컨슈머 입장이니까 str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얘를 활용하는, 그 str을 활용하는 입장,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펑션이 있죠. 수화적 개념이랑 동일합니다. tr이니까 얘는 인티저를 받아서 스트링으로 반환하겠다. 그러면 인티저 i를 받아서 이 친구를 스트링 밸류 오브 통해서 밸류 오브 통해서 i를 반환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제가 물어보면 안 되는데 프레디케이트 있죠. 프레디케이트, 얘는 항상 어떠한 조건을 받아서 평가해주는, 뭐 가령 뭐 is less than 뭐 8보다 작은 애를 평가해준다. 그래서 i
뭐 이런 식으로 i가 8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동일하게 하나 더 만들어줘서 뭐 greater than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i가 3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런 것들을 매칭해 가지고 실제 얘를 사용할 때는 뭐 less than 8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썼죠? 뭐 and greater than 3 이런 식으로 이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보다 크면서 8보다 작은 숫자 4를 하면은 얘는 true로 평가가 되겠죠. 그죠? 저희가 스레드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러너블도 동일하게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쪽 따라 들어가시면은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이쪽에 작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제네릭 타입 t를 받아서 t를 반환하는 컨슈머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제네릭 타입 t만 받는 이 펑션은 t를 받아서 인수로 사용하고 r을 리턴하는 이 apply 다 이름이 달라요. apply, accept, 뭐 supplier 같은 경우엔 get, predicate는 test 이런 식으로 이 펑션 클래스가 predicate 같은 경우엔 제네릭 타입 t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불린 값을 반환하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너블 같은 경우도 똑같이 펑셔널 인터페이스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굳이 지정을 안 해도 딱 하나만 실행될 수 있는 펑션이 있는 상태면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자동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 클래스들이 자바 유틸의 펑션 클래스에 많이 있거든요. 뭐 bi라고 해서 이거를 2개로 해가지고 인수를 늘려둔다든지 뭐 각 래퍼 타입에 맞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익히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 JDK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어이구. 잠시만 인터넷 좀 연결할게요. 저희 레거시 프로젝트를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바 버전들을 다 뭘 쓰고 계시죠 지금? 1.8이요. 또 기타 버전 쓰시는 버전이 있나요? 1.7 네. 자바 버전은 롱텀 서포트 버전을 좀 따라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 보면은 여기 롱텀 서포트 버전 표기가 돼 있죠. 지금 저희 라인에서 보면은 8이나 11이나 17 버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 기간이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 7은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레거시 프로젝트가 이 버전을 뭐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8부터는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 포함한 람다 익스프레션 이제 FP의 패러다임이 들어가는 주요한 업데이트가 있었던 분기이기도 하지만 저희 운영적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얘네가 서포트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이 리스크 매트릭스에 보면은 뭐 관련한 CVE 취약, 수정된 CVE 취약점들에 대해서 열거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이거를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원이 끊긴다라는 부분이 되게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 로어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설트 설명하다 말았나요 지금? 네. 아이고 정신이 없네. 지금 어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설션을 할 수 있지만 방금 난널처럼 케이스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int a 이를 통해 어설트 이퀄스에서 얘를 비교하는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여기에 보면 expected actual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1 곱하기 4라고 가정을 하죠. 이 연산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상하는 값 넣어주고 실제 a 값을 넣어줘서 액추얼한 값이 나오는지 테스팅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멤버 테스트 정상적인 값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예외를 잡아가지고 핸들링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이거하고 타임아웃하고 어설트 올까지만 볼게요. 어설트 스로우즈에서 우리가 발생할 에러를 명시를 하고 그리고 실제 실행되는 뉴 멤버 킴이라는 친구가 1983년생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죠? 얘는 에러를 던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러를 안 던지겠죠. 그랬을 때는 주장과 반대로 됐기 때문에 실패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에러를 안 던진다고 주장을 하려면 어설트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항상 이퀄이 있으면 not equal, 널이 있으면 not null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가 있어서 반대꼴로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얘를 스로블 클래스를 받으니 스로블로 해서 특정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가 매칭되는지 동일한 종류의 에러를 던질 때 이런 식으로 스로업으로 받아가지고 메시지로 해서 이퀄스 비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케이스 테스트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무조건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잘 모르겠으면 이거 붙여서 넣으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케이스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은 이즈나 밸리드 오브젝트라는 그냥 스트링으로 치부하지만 얘가 실제 고비용이 발생하는 하이 코스트의 스트링을 리턴하는 형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이 코스트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세컨드에 슬립을 걸어서 3초 정도 지연을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안쪽에서 잡아야 되겠죠. 잡아서 일단은 이 객체 get high cost 스트링 해가지고 난널이니까 일단 난널부터 해볼게요. 난널로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실제 3초 진행된 거 보이시죠? 그죠? 널을 했을 때 동일하게 실제 3초 진행된 거 보이시죠? 근데 아까 서플라이어 객체를 활용해서 레이지 밸류에이션을 이용하면 널일 때 3초 발생한 거 보이시죠? 널이 아닐 경우는
그냥 즉시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각자 실제 필요한 시점에 그 서플라이어라는 공급자를 통해가 겟해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그 테스트 종류에서 또 어설트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같이 우리 널이라고 해가지고 3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난널이라고 3번 주장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다른 구문이겠지만 테스트 편의를 위해서 실행을 하면은 한 번에 난널 케이스만 검증이 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 테스트에서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게 중간에 테스트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어설트 올이란 게 있는데요. 얘는 실제 익스큐터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설트 올을 잘라서요. 얘를 익스큐터블하게 어설트 올, 다시 익스큐터블하게 어설트 올,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면 아이고 지울게요. 지금 뭐죠? 얘를 그냥 쓸 수가 없다. 그죠? 네, 어설트 5를 써가지고 중간에 깨지는 테스트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임아웃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아웃, 어설트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실제 듀레이션을 지정을 해주고요. 듀레이션 오브 어마운트를 지정을 하고 타임 유닛의 세컨드 이런 식으로 지정을 코딩이 꼬이네요. 제가 예제 코드 만들어 놓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 속도로는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execution all 테스트 해가지고 중간에 깨지더라도 모든 테스트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테스트, 그리고 이게 제한 시간을 지정을 하고요. 제한 시간에 따른
이게 어설트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제한 시간 이후에도 모든 루틴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얘를 딜레이드 서플라이어를 코드도 없네요. 여기 있네요. 딜레이드 서플라이어들을 해서 실제 진행을 하면은 타임아웃 테스트 제한 시간 이후에도 모든 걸 보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타임아웃 테스트는 3초가 걸려서 수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초 컷 했잖아요. 저희가 1초 컷 했는데도 다음 루틴이 수행되는 거고, 이런 불편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 테스트가 되게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설트에서 타임아웃에 프리엠티블리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얘는 1초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즉시 중지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프리엠티블리 같은 경우는 실제 1초가 걸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테스트 수행이 종료되는 즉시 종료되는 테스트.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스레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스레드 로커를 사용할 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설션까지 설명했죠. 그래서 어설트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계속 써왔던 저희가 뭐 어설트 올이나 어설트 난널, 어설트 이퀄스, 그리고 어설트 스로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어설트 단원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 말고도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뭐 어설트 J나 팬크래스트나 뭐 트러스 같은 기반의 어설션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고,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한데요.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편이에요. 이런 뭐 어설트 J에 보면은 뭐 어설트 that 해서 에디션이라는 이제 더하기를 해주는 메소드로 호출했는데, 얘는 7의 결과에 같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그래를 사용하시는 분들 뭐 요게 시드 적어놨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건에 따라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슘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슘션이라는 클래스에서 뭐 assume true, assume false, assuming that이라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볼게요. 조건 테스트. 그냥 assume은 assume 보이시나요? 확대를 할게요. 만약에 러닝 인바이런먼트라는 갭 프로퍼티를 받아와 가지고 얘가 대부 우리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커머셜 서버나 개발 서버나 로컬 서버나 이거 분기해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떤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안 하고 라는 거 어슘으로 이 컨디셔널 상태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러닝 인바이런먼트에 대부를 제공을 안 하면 이 친구는 실행이 안 되겠죠. 여기만 테스트 해볼게요. 어슘 테스트만. 실제 실행 안 하죠. X 해가지고 표시 보이시죠? 시스템 프로퍼티에 이제 러닝 인바이런먼트에 대부라는 값을 넣어서 테스팅을 해볼게요.
어디 있죠? VM이? 아, 여기 있네. 요거잖아요. 아니요, 시스템 프로퍼티니까 여기에다 넣어야죠. 대부 라고 했을 때 실제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assume 해가지고 막아버리면은 사용 중에 되게 불편성이 있잖아요. 불편성이 있다 보니까 assuming that으로 해서 그 구문을 또 따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테스팅을 해볼게요. 우리가 대부를 지정했으니까 동일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노테이션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enabled if system property 해가지고 여기에 네임을 지정을 하고 매칭되는 값을 지정을 해서 이 친구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스템 프로퍼티 테스트. 네,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걸 보이시죠? 이거 외에도 뭐 OS를 특정 OS를 지정해서 사용한다든지 JRE의 레인지를 지정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적 핸들링에 의해서 특정한 값을 받아와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밑에 제가 true 값을 임의로 전달하는 거를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냥 enabled if하고 패키지명을 적어주고 호출되는 메소드까지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적어주면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테스트 실행해볼까요? true라고 지정됐으니까 당연히 지정이 되겠죠. 실제 false라고 지정을 하면은 네, 실행이 안 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다가 변경에 의해서 아니면은 특정 이슈에 의해서 막히는 테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CI 과정에서 테스트가 깨졌을 때 이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특정 테스트를 중지시키고 싶을 때는 disable이라는 키워드를 해서 해당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테스트가 진행 안 되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타로 테스트 지정하기.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게 테스트 지정을 disabled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다. 특정 OS를 지정할 수 있다. JRE 또한 지정할 수 있고 JRE를 범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로퍼티, 그 시스템 환경 변수 등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프로그래밍적 사용자 커스텀 값을 반환해가지고 핸들링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이게 enabled만 명세를 해놨는데요. 각 테스트는 disabled annotation도 지원을 해서 각각의 반대의 개념들도 통용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태그와 필터링 부분인데요. 테스트별 태그를 부여하고 선별적인 테스트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른 류의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통합 테스트의 분리라든지 로컬과 CI 서버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그로 지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태그를 지정해 볼게요. 태그라고 지정을 해서 여기 슬로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전체 태그를 실행하는 컨디셔널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건에 따른 테스트 실행, assume 테스트라는 부분이 실행이 assume true 테스트, 실행이 안 된 부분, 실행이 됐죠. disabled도 뗄게요. 실행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요. 조건에 따른 assume 테스트, 그죠? assume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된 거죠. 이거를 전체 테스팅을 하는데 테스트 분류를
여기에서 클래스가 아닌 태그로 지정해서 특정 테스트만 슬로우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지정했을 때 이 테스트 하나만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분류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하실 때는 태그는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메타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커스텀 태그가 있네요. 커스텀 태그라고 만들어서 실제 다른 테스트 만들어 볼게요. 뭐 C 태그라고 만들고 얘를 실제 타겟을 지정해서 엘리먼트 타입에 엘리멘트 타입의 메소드 단위에서 실행되는 애로 지정을 하고 리텐션을 지정해서 리텐션 폴리시를 런타임에 지정되는 걸로 사용해서 우리가 태그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커스텀 태그로 실행되는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고 얘는 테스트로 지정할 거니까 테스트도 넣어야 되겠죠. 테스트 그리고 태그를 슬로우로 달아줄게요. 아까 저희가 필터링 했던 거 그리고 다시 컨디셔널 테스트로 가서 전체 컨디셔널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다시 옵션 지정해서 할게요. 태그에서 슬로우 라고 지정을 해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 테스트 대상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조건에 따른 테스트 실행을 다 지우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C 태그만 붙이면 커스텀으로 태그로 실행되는 테스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스텀하게 태그를 만들어서 컴포즈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 명령 규칙이 있는데 공백이나 널은 비허용하고 ISO의 제어 문자라든지 문자열 컴마 가로 버티컬 라인 느낌표 앰퍼센트 이런 것들은 비허용하니까 규칙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커스텀 태그는 메타 애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컴포즈한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들에서는 실제 스크립트 통해서 특정 태그를 포함해서 하거나 익스클루드 하거나 인클루드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엔진, 빈티지랑 주피터랑 저희가 나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것들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기본 테스트, 베이직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실제 테스트를 반복하기 위해서 리핏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테스트를 반복할 수가 있는데요. 리핏 테스트는 여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좀 태그를 달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얘도 슬로우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단순 반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그냥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랜더마이즈한 값을 뽑는 무언가에 오퍼레이션을 넣을 때는 수기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한 번씩 오퍼레이션 넣어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 반복하는 숫자를 넣어주시고 이걸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그를 지정해서 슬로우만 진행되게끔 하겠습니다. 부분을 위해서. 그러면 리핏 테스트 해가지고 반복된 거 보이시죠? 실제 10회를 지정해가지고 그 리핏 테스트에 따른 결과, 그래서 얘가 안쪽 레인지에 정상적인 애들이 됐다 해서 테스트 통과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핏 테스트는 단순 인자로 반복할 숫자만 넣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 홀더를 통해 가지고 그 테스트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도 태그를 지정할게요. 슬로우라고. 그래서 방금 실행했던 조건으로 실행을 하면 리핏 테스트에서 단순 반복 테스트 두 가지가 나왔죠.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홀더는 리피티션 인포랑 토탈 카운트랑 현재 커런트 인덱스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데, 저희가 플레이스 홀더를 통해서 지정된 애는 단순 반복 테스트라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갖고 현재 뭐 커런트 정보, 토탈 정보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테스트 명에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나중에는 테스트 리포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좀 플레이스 홀더를 지정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해당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테스팅 루틴을 돌아가는 테스트를 해봤고, 랜더마이즈한 뭐 무지성 반복을 통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다른 류의 반복 테스트로는 파라미터 라이즈드 테스트라는 거를 JUnit 5부터 지원을 합니다. 파라미터 라이즈드 테스트는 특정한 값을 넣어서 그 값이 반복적으로 순회되는 거. 여기에도 태그를 지정해서 슬로우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ABC 해가지고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 파라미터들을 넣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 있잖아요. 방금 인트 데이터나 뭐 실제 객체로 주입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밸류 소스라는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요. 파라미터 라이즈드 테스트로 하고 밸류 소스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특정 데이터를 넣어서 그 데이터에 따른 테스팅을 하게끔 해주는 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심플 아규먼트 컨버터라는 객체를 상속받아 가지고 싱글 펄슨 컨버터라는 거를 실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구현을 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펄슨 클래스일 때 펄슨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다가 방금 전에 제공됐던 데이터를 주입해서 리턴해 주면은 얘는 인수를 받을 때 객체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포함해서 인트를 객체로 주입하여 객체 전달받기. 여기 세 번 다. 실제 저희는 펄슨이라는 객체를 통해 가지고 get weight 값을 받았잖아요. 뭐 10, 20, 30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찍히는 거, 저희가 제공했던 값이 정상적으로 찍히는 걸 좀 확대할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전까지 밸류 소스는 하나의 값을 제공하는 거였잖아요. CSV 소스란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아까 네임과 벌스를 요구받았던 이 쌍의 값을 넣어서 CSV 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소스들을 이런 묶음 형태로 해서 CSV 소스 사용하기. 그래서 킴 1984, 1985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실제 접근할 때는
이 명시적으로 해서 주입받는 방식, 타입을 명세해가지고 명시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주입받는 방식이 있고, 아규먼트 억세서라는 거를 통해서 이 타입 매칭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규먼트 억세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첫 번째 인덱스에 갖는 데이터가 스트링이다, 뭐 인트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 편의를 통해서. 이 친구도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객체를 주입해서 받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심플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 한 개였으니까 2개 이상의 값이 들어오는 것들은 아규먼트 어그리게이터라는 것들을 아까는 상속받았죠. 얘는 구현해서 임플리먼트해서 이 값을 아규먼트 억세서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실제 그 객체를 반환해줘서 여기에 어그리게이트 위드라고 명세를 해서 객체로 주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CSV 소스까지 봤어요. 저희가 밸류 소스, 뭐 CSV 소스까지 봤는데 다 이거에 기인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거든요. 뭐 CSV 파일 소스 같은 경우에는 CSV 파일을 실제 지정을 해놓고, 뭐 이 친구 잠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리소스에 제가 뭐 파일을 지정해놨어요. 뭐 최 1990에 정 1991, 현 1992,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놨잖아요. 슬로우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 아까 CSV 파일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소스로 해서 사용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V 소스, CSV 파일 소스, 그리고 이너멀레이션을 소스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메소드 소스라고 해서 실제 스트림을 반환하는, 스트림의 아규먼트라면 모든 데이터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이 아규먼트 통해서 특정한 데이터 셋을 스트림으로 반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코드적인 활용 용법이 있습니다. 메소드 소스라고. 아규먼트 프로바이더를 상속받는 이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똑같이 스트림을 전송하는 이 프로바이더를 제공받는 아규먼트 소스,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 문서 같이 해서 공유 드릴 거예요. 내용을 한번 공식 문서랑 대비해 가지고 실제 코드를 테스트 해 보시면은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리핏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리핏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리피테이션 인포를 그냥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반복 정보를 탑재하고 있는 객체를 받을 수 있고, 리피테이션 인포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테스트 인포라는 객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테스트 클래스의 정보라든지 메소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리피테이션 인포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 드립니다. 리피티드 테스트를 지정할 때 실제 플레이스 홀더를 통해 가지고 아까 테스트명에 지정해서 사용한다 라는 부분 공유해 드렸고요. 활용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정보, 단일계에 지정된 타입을 밸류로 해서 제공하는 거, CSV 소스, CSV 파일, 아규먼트 소스, 메소드 소스, 그리고 널 소스랑 엠프티 소스 이걸 설명 안 드렸는데, 널 값이나 엠프티는 뭐 기본적으로 체킹을 문자열에서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애노테이션 붙여가지고 그 값을 주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뭐 애노테이션이 컴포즈 되는 것들은 다 인식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문자열이 특정한 타입으로, 가령 뭐 true라는 스트링 값이 들어왔을 때 걔를 불린형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변환해 주는 이 표가 있거든요. 이 표도 눌러가지고 한번 공식 문서 참조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개의 타입을 변환할 때는 저희가 심플 아규먼트 컨버터를 상속받아서 컨버트 위드를 메소드의 클래스를 지정해서 쓰고 매개 변수로 해서 타입 변환해서 객체로 주입받는 과정, 이거젠플로 보셨고요.
한 개 이상은 어떤 거? 한 개 이상은 뭐 써야 되죠? 아이고. 다음 페이지. 한 개 이상이 아니죠. 두 개 이상은 아규먼트 어그리게이터를 구현해서 사용한다. 임플리먼트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실제 소스 매개 변수에 어그리게이트 위드라고 해서 클래스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주입받은 객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실 때는 스태틱 인너 클래스 혹은 퍼블릭 클래스로 구성을 해야지 작동합니다. 이제 아까 이사님이 처음에 물어보셨던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테스트를 뭔가의 테스트를 만들었을 때 베이직 테스트를 하나 볼까요? 우리가 이 테스트가 한 클래스에서 생성이 되지 않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실제 얘를 해시 코드를 찍어보면 되겠죠. 세컨드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드 테스트도 세 개를 찍어서 아까 말했던 중립적 위치에 놓고 베이직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우리 해시값을 찍었죠. 얘 보면은 A0, A0A, 얘 661, A2, 여기 OD9 해가지고 다 각자 다른 객체에서 실행됨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의도된 구현이고요. 테스트 간에 서로 간에 의존성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JUnit은 이게 테스트가 작성되는 것마다 다른 객체로 해가지고 테스트의 의존성을 없애는 식으로 다 각자 다른 객체에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메소드마다 같은 클래스 내에 있다고 해서 같은 클래스에서 동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근데 같은 클래스에서 우리가 공유 객체 뭐 스테이트풀한 테스팅을 하거나 할 때는 실제 같은 클래스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테스트의 분류가 있잖아요. 그 분류들은 테스트 인스턴스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위에 테스트 인스턴스라고 테스트 인스턴스 라이프 사이클을 클래스 단위로 한다라는 부분을 지정해 놓고, 여기에서 실제 테스트 2개만 만들게요. 그리고 테스트 2개. 여기서 실제 실행했을 때 테스트 1번에서 71C2, 테스트 2번에서 71C2 해가지고 같은 객체에서 실행되는 테스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밸류를 지금 하나 공유 객체에 넣고서 이제 밸류를 연산해 주는 걸 진행했잖아요. 밸류 값 3, 4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유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JUnit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고, 매번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부분을 확인하셨고, 이것은 테스트 간의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객체에서 사용하는 의도된 메커니즘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스트 간에 같은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될 때는 뭐 스테이트풀한 테스팅이 필요할 때는 테스트 인스턴스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제가 여기서 제가 아까 before all이랑 after all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처음에 서두 베이직 테스트를 진행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테스트 인스턴스를 지정했을 때는
스태틱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겠죠? 의존성 때문에 각자 다른 인스턴스에서 맞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엔 스태틱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의 객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태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테스트 순서 보장이 안 됐잖아요. 아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미리 보셨겠지만 테스트가 실제 선언한 순서대로 보장이 안 되거든요. 각자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테스트 순서를 메소드 오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클래스에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더링 테스트 확대해 드릴게요. 테스트 메소드 오더라고 해서 메소드 오더에 오더 애노테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입력하고요. 여기에 오더는 낮은 순위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순위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같은 순위로 지정하면은 그 순서에 대해서는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순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퍼스트, 세컨드, 서드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1, 3, 2라고 지정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퍼스트, 서드, 세컨드 이런 순으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 서드, 세컨드 순으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네요. 확장 모델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JUnit에서 run with라든지 테스트 룰, 메소드 룰을 JUnit 5에서는 익스텐션 모델이라는 하나의 확장 모델 개념으로 통일화 시켰습니다. 확장 모델은 뭐 테스트 실행 조건이라든지 뭐 컨디셔널한 앞쪽의 체킹이라든지 뭐 테스트 인스턴스 팩토리, 후처리기, 매개 변수 리졸버 같은 역할들을 할 때 확장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확장 모델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 확장 모델은 테스트 익스큐션 콜백이라는 비폴 테스트 익스큐션, 애프터 테스트 익스큐션, 이게 콜백 종류가 6가지 종류 정도가 돼요. 아까 비포 클래스, 비포 클래스 아니죠, 이제. 비포 올, 비포 이치, 뭐 그때마다 이제 콜백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구현한 이 두 개의 콜백은 테스트가 실행되는 그 이치가 끝나고 테스트가 실행되기 전에 들어오는 콜백들입니다. 이 콜백을 보면은 실제 콜백은 익스텐션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컨텍스트에서 지금 컨텍스트의 클래스 네임과 메소드 네임을 통해서 네임 스페이스를 지정해 가지고 그 스토어 공간을 만들고요. 우리가 일랩스드 같은 거를 많이 찍잖아요. 일랩스드 타임 같은 거를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일랩스드 타임의 시작 시간과 이제 애프터 콜백에서는 그 시작 시간을 빼와 가지고 실제 수행 시간을 해서 이 한계 값을 명세를 해서 1초가 넘었을 때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 어노테이션 정보가 널값인 경우는 슬로우를 마킹하는 뭐 이런 식의 익스텐션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초 이렇게 수행됐을 때 하나는 슬로우라는 태깅을 해놨고 하나는 슬로우라는 태깅을 안 해놨습니다. 익스텐션 모델은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 위드 해가지고 익스텐션 모델 구성한 부분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2초 단위로 수행됐을 때 실제
슬로우가 붙은 마키드 슬로우 테스트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고 슬로우 테스트에서는 슬로우 테스트를 붙이는 것들을 고려해봐라 이렇게 슬로우 테스트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익스텐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 등록 방식 외에도 레지스터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래밍 선언적인 방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랑 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둘이 사용하는데 실제 우리가 레지스터 익스텐션이 필요한 거는 이 친구를 동적으로 우리가 제한받는 위치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컨스트럭터를 통해 아이고 값을 이 값을 지정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extend with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명세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extension test 그래서 만약에 2초 저희 2초 지정해놨으니까 이제 다 통과하는 테스트로 지정을 해볼게요. 네, 둘 다 2초가 2초가 넘었죠. 둘 다 2초가. 그죠? 그래서 근데 왜 안 돼? 다른 과정이 껴서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 주입을 받아야 되는 테스트들 정상적으로 통과된 거 보시죠? 보이시죠? 주입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때는 레지스터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익스텐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제 코드는 선언적 등록 방식, 확장 모델을 등록하는 선언적 등록 방식에서 익스텐션 위드 해서 사용하고 아까 동적으로 해서 받을 때는 유연하게 레지스터 익스텐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로더에 이 JUnit 플랫폼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주입되는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JUnit 5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따로 GitHub에 올려뒀으니까 이거 받으시면은 한번 받아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제스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 세미나 시작 전에 테스트 프레임워크 특성상에 별다른 차이점은 없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스트도 실행되는 거를 간략히 보여드리면 제스트는 아까랑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여기 뭐 index.js라는 데에서 뭐 특정한 뭐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뭐 특정한 기능 함수, 뭐 리파인 해주는 텍스트, 리파인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test.js를 또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npm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 실행을 할 때는 쉘에서 할게요. 저 코드 안에서도 됩니다. 근데 npm 테스트라고 그냥 간략히만 입력해 주시면은 실제 테스팅이 몇 개의 테스트가 있고 몇 개의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 아까 42% 비중이었나? 근데 메타에서 이 고안한 제스트 방식이 굉장히 나쁘지 않으니까 차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발표했나요? 1시간 반 했네요. 딱.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오늘 이 공유 자리가 뭐 누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자리는 아니에요.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고, 회사에서는 이런 자리 자체를 오히려 더 반기고 지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은 주제가 있으면 이런 자리 만들어가지고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피드백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문화가 좀 정착할 수 있게 저희 스스로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공유 자리의 피드백은 게시글에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